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좀 됐어요.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을 좀 차분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2015년 10월 달에 이렇게 수립된 계획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없고요.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례를 좀 보면요. 목차를 보면, 대략 이제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 기본 구상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부문별 계획이 있습니다. 부문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화 전략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특화 전략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치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도인데요. 조금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한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안성시죠. 안성시 이제 주변에는 용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 동쪽으로는, 그리고 이천과 음성이 동쪽으로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진천, 천안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고속도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있죠. 안성 IC가 이곳에 있고,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일주 IC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통해서 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반도로, 국도와 그 다음에 지방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교통의 중심지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네, 고속도로가 지금 3개 흐르고 있는데요. 또 하나가 서울-세종고속도로죠.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흐르는 고속도로가 지금 안성 시내를 관통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곳에 이제 IC가 4개가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화된 상황도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이제 계획을 할 때, 이것까지 다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 중에서 이제 도시 기본 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기본 구상인데요. 도시 기본 구상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2030년 도시 기본 계획에서 인구 지표를 어떻게 삼고 있는지, 인구 계획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목표인도 계획인구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30년 안성시 계획인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30년 계획인구 적용은 30만 9천 명으로 되어 있죠. 30만 9천 명. 30만 9천 명인데, 보시면요. 30만 9천 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만 9천 명까지 가기 위해서, 도시개발, 택지개발, 쭉 산업단지 개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18만 한 3천 명 정도 되니까요. 약 한 12만 5천 명 정도가 더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튼, 2030년 안성시 계획 인구는 30만 9천 명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이제 지표를 삼았는지 주요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공간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하는지. 자, 자, 보시면요. 공간 구조 개편 방향입니다. 공간 구조 개편 방향인데,
뭐 광역교통망의 확충 및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지역의 개념이 안성시에 국한되지 않고 광역적으로 변하는 공간관리 및 개편에 시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공간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안성시에서 이제 결정된 공간구조는 다액 집중형 중심지 체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다액 중심지인데 기본 개념은 도심 기능 집중 및 도심 기능 광역적 지원, 그 다음에 공공행정 및 상업 업무 중심지 안성동 이론을 하나의 도심으로 설정을 하고 공도읍과 축산면 일대를 부도심으로 설정을 하고 미양면과 양성면 이론을 두 개의 지역 중심으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간 구조 구상인데요. 예, 공간 구조 구상인데 다핵 집중형 중심지 체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그리고 새롭게 흐르는 서울 세종호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도심 안성도심을 1도심으로 삼고 공도와 축산을 2부도심으로 삼고 양성과 미양을 이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축을 보면 동서축과 그러니까 주개발축은 공도, 안성, 축산 그리고 부개발축을 양성, 그 다음에 안성 도심 그리고 미양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기능 집중으로 인한 체계적 발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요. 이제 동서축으로 이렇게 38번 국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남북축으로는 이렇게 서울 세종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양성, 그 다음에 안성 도심, 그리고 미양 이렇게 발전을 축을 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관리 계획을 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 광역적 공간구조의 검토인데요. 좀 전에 보셨던 거는 이제, 안성시만의 이런 이제 공간구조라고 한다면, 이제 이건 이제 광역 공간구조 설정 방향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기본에 둬서 이제 안성이 공간구조를 또 재편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주변에 한번 도시들을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보존축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있죠. 경부고속도로. 이제 천안으로 쭉 흐르는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제 남북으로 흐르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요하게 보시면 용인, 부발은 이제 이천이죠. 이천. 그 다음에 진천과 이쪽에 이제 대소, 금왕, 음성. 그러니까 음성군과 진천군. 그리고 이제 평택, 고덕을 중심으로 이렇게 안성이 그러고 보면 지리적 입지가 상당히 그 중앙에 있는 이런 입지이기 때문에 사통팔탈, 용인과 이천과 평택과 천안과 진천, 음성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위치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권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인데요. 자, 생활권은 안성시를 이렇게 몇 개의 생활권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요하게 보면, 이거죠. 생활권을 쭉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만 보면요. 이거죠. 이제, 안성 이 중앙부, 이 부분을 고산면, 포계면, 대덕면, 쭉 서운면까지 금광면, 이 부분은 이제 안성 생활권, 그리고 동쪽으로, 삼중면, 일중면, 축산면 이런 데는 이제 동부 생활권이고요. 그 다음에 공도, 원곡,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서부 생활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생활권별로, 이렇게 뭐 계획 인구와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생활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이렇게 고산면에서 보계면으로 쭉 흘러서 서운면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이제 중심이 되겠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문별 계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은 뭐 간단하게 토지 이용 계획만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토지 이용 계획을 구상하는지 내용을 좀 보면요. 자, 부문별 계획인데요.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오죠. 자, 토지 이용 계획인데요. 안성을 이제 보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의 지형지세를 한번 보면 안성시는 남북으로 관통하는 차량산맥이라고 하는 차량산맥은 아니죠. 한남 정맥과 한남 금북정맥 또는 금북정맥이 이제 이렇게 관통하는 곳인데요. 수려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동쪽에는 마이산, 서쪽에는 팔룡산, 남쪽에는 서운산, 북측에는 쌍령산이죠. 쌍령산이 이렇게 있는 지형이다. 그래서 안성시는 동북쪽이 높고 남서쪽으로는 완만한 구릉지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악 지형에 동북쪽으로는 개발이 어렵겠죠. 주로 남서쪽으로 주로 이제 발전을 해왔죠. 완만한 구릉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성천 주변에는 비옥한 퇴적평야가 넓게 펼쳐 있어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 용이한 경사도 25% 미만이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거죠. 90%.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경사도 5% 미만인 평탄지 경우는 약 62%.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네요. 안성에. 자,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면요. 자, 좀 전에 이제 설명한 내용이, 자, 이제 동남쪽으로는요. 동남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산악지형입니다. 주로 이제 금북정맥이겠죠. 이쪽으로는 이제 한남 금북정맥과 한남정맥 줄기고요. 이렇게 이제 있는데, 상당히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운산, 칠연산, 칠장산, 마이산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는 마이산,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쪽에 이제 팔룡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쌍령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이게 서운산이 있기 때문에, 동남쪽으로는 조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남쪽 이제 일부와 동북쪽이죠. 이쪽은 이제 산악지형이 이제 많다. 그리고 이제 남쪽 일부와 서쪽, 이쪽으로는 낮은 구릉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쪽이 많이, 개발이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지형시세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향후 안성시가 도시개발을 하더라도 어디에 집중을 하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지형시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눈에 보더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과 또 이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봐도. 자, 그래서 이제 토지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것도 이런 지형시세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개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뭐, 부문별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도시공공 구조에 부합하는 이제 어떤 개발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은, 관련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안성시의 도시계획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광역 도시계획의 공간구조 및 계약 내용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도시 공간구조와 연계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을 잡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건 변화의 적극적 반영, 그러니까 택지 개발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의한 토지 이용 배분 및 배치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결정된 개발 계획상 도시 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용도 지역을 현실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원칙의 반영,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요. 이제 주요 도로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볼까요? 주요 도로망 현황입니다. 주요 도로망 현황인데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지원 지방도, 뭐 이것도 지방도인데요. 그리고 지방도 이렇게 쭉 보면요.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3개가 있죠.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뭐 이제 중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평택제천고속도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새롭게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하나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도는 17호선과 38호선, 45호선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지방 지원도가 이렇게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상당히 촘촘하게 잘 갖춰졌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고속도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평택제천간 고속도로가 있고, 이렇게 안성 중심부를 관통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개발축을 이렇게 이제 삼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이제 주개발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보면, 이제 국도가, 이게 45번 국도죠. 45번 국도고, 그리고 38번 국도가 이게 주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번 국도가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 3개의 국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가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 38번 국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38번 국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향후에도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도 중에서는 이제 좀 전에 보셨다시피 뭐 57번과 325번, 70번, 23번 이런 도로들이 상당히 이제 부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도로가 지금 흐르고 있는 중심을 보면 결국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흐르고 있는 이 안성 중심부, 그리고 이 구도심을 비롯한 바로 이곳이 거의 다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57번 지방도도 이쪽으로 흐르고 있죠. 23번 지방도도 결국은 이렇게 흐르고 있죠. 뭐 70번 지방도도 이제 여기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325번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요 이제 도로망 체계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제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설치되는 고속도로와 어떻게 이제 결부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시설 계획을 한번 볼까요? 교통시설 계획인데요. 보면 이제 간선도로망 계획이 쭉 이렇게 기본 방향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기능별 도로망 계획에서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울에서 안성, 세종시를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 서울 세종고속도로입니다. 신설로 수도권 및 충청 지역 접근성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기능별 도로망 계획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망 계획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 없는 걸 좀 생략을 하고요. 철도망 계획인데요. 평택 안성선 도시철도인데요. 이거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타당성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좀 지지부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 부발선인데요. 이제 평택 부발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올 상반기에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재부에 이제 에타를 신청하겠죠. 아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6월 이전까지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는 준비 단계로 이제 접어들 거라고 봅니다. 평택 부발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초기 이제 그 개략적인 노선입니다. 개략적인 노선인데요. 뭐 꼭 이렇게 이 노선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변경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평택 부발선 외에 동탄 청주 간 그 철도가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동탄에서 안성과 진천을 경유해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노선인데, 이 부분은 이제 사전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 국가철도망이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는데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노선을 포함시키자는 그런 그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4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요. 이제 경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수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경관 및 미관 계획이 있는데요. 자, 보시죠. 특히 이제 자연경관입니다. 자연경관은 보면은 잠깐 산지경관 한번 볼까요? 산지경관과 수변경관 중에서는 하천하고 호수경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의 차원에서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을 따라 안성을 남북으로 가로주는 산림축과 쌍령산에서 다감산으로 이어지는 산림축이 하나로 환상형 산림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칠장산으로 이어지는 한남 금북정맥을 따라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듯한 산악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성의 산지경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가하천인 안성천과 주요 지방하천인 청룡천, 조령천, 한천, 축산천, 청미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잘 가꾸고 보존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산림경관의 자원 분석해 놓은 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뭐 예전에는 이제 차량산맥 이랬는데요. 그거는 뭐 지금은 이제 조금 명확한 용어가 아니고요.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많이 바꿨죠. 지리원에서. 지금 이제 자, 한남정맥이죠. 한남정맥, 금북정맥, 한남 금북정맥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남쪽 일부와 동쪽 그리고 북쪽까지 이어지는 이 산악지형은 보존축입니다. 보존축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개발을 억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관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줄기들은 거의 보존을 해야 되는 산줄기이기 때문에 보존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변경관인데요. 수변경관은 이제 하천경관과 이제 호수경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경관이죠. 수변은 이제 천이 굉장히 많은데, 천도, 지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성천과 조령천, 그 다음에 축산천, 청미천, 한천, 청룡천 이렇게 있는데요. 안성은 지금 대대적으로 하천 정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운 이 하천이 지금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아마 지속적으로 지방하천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수경관인데요. 안성은 이제 호수가 굉장히 많죠. 저수지가 굉장히 많은데, 주요 이제 고사호수, 금강호수, 칠곡호수, 그 다음에 청룡, 마둔, 용솔 등 약 11개가 있는데요. 경관을 보면, 여기에는 이제 한 6개 정도, 이렇게 주요하게, 수경관, 그러니까 호수경관을 이렇게 이제 현황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고사호수입니다. 고사호수. 친환경 관광지 조성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이런 데 보시면요. 금강호수나 고사호수나 그 다음에 용솔호수, 덕산호수, 칠곡, 청룡호수 이렇게 있는데요. 지극히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곳들입니다. 지극히 아주 보존과 개발을 놓고 본다면 보존을 중심에 두고 수변 친수 환경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지 대규모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간략하게만 보면요. 자, 개발 방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요. 자, 아니,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고사무수 경관 중점 관리 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요. 고사무수 개발 방향, 뭐 이제 여기는 현황 쭉 써여 있는 거고요. 자, 이제 현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뭐 주변이 조금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조성되지 못하고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정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존 대상 고사무수 8자섬 비석섬, 뭐 주변 마을 관리 대상은 축사, 공장, 개별 건축물들, 뭐 형성 대상, 뭐 꿈의 조수지부채가 쭉 써 있습니다. 고사무수 개발 방향은요, 친환경 복합 금강 휴양단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건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뭐 개발 컨셉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타당성이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뭐 민간 사업자들이 잘 달라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식의 친환경적으로 일부 아주 소규모 개발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2경부고속도로 예정 노선상 경관 침해 발생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향후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 확정 시 고사무수의 경관을 고려하여 노선 계획 시 반영하도록 관리한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금강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호수 일대는 청량산, 금강산, 곡사봉이 접하고 있어서 호수와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이죠. 그러나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요.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활용도가 미흡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을 하겠다. 지속 가능한 수번 생태환경 문화 조성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청룡호수 마찬가지인데요. 청룡호수도 이렇게 복합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규모적인 어떤 개발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한 3개 정도를 봤는데요. 고사무수와 금강호수와 청룡호수 이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보존축에 해당되는 위치들입니다. 보존축에 그러니까 개발축과 보존축에 있는데 이제 일부 개발은 하지만 보존을 중심에 놓고 일부 이렇게 개발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2030년까지 30만 9천 명 계획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회적 인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연적 인구는 뭐 그렇게 이제 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인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지표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안성은 수도권의 마지막 부로서 상당히 많은 발전 속도를 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공간 구조를 보면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서쪽에 흐르고 있고 중부고속도로가 이제 동쪽에 흐르고 있고 동서축으로 이렇게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흐르고 있죠. 거기에 새롭게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개발축을 보면 이제 남북축으로 개발축을 잡겠다. 동서축으로는 동서와 남북축으로 이렇게 도시개발을 축을 삼고 있는데요. 주로 38번 국도를 중심으로 동서축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남북축으로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이제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북과 그다음에 동서가 이렇게 결합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주요하게 개발의 핵심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가 이제 안성에 아직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활을 걸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평택 부발선은 이제 예비 타당성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노선은 아마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제 포함이 된다면 그것도 차근차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씩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도시의 도시 발전상을 보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그 도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두서는 없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2030년 안성 도시 기본 계획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목남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